한덕수 총리님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님, 제가 발언하는 것을 들으시고 마지막에 총리님은 내란죄를 탄핵사에서 제외한 것과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께서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관한 의견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헌법재판소의 과속으로 인한 공정성 그리고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마지막 종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갈등이 시작이 된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은 단 한 번으로 끝납니다. 잘못되면 이것을 바로잡을 기회도 없습니다.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탄핵심판은 증거조사가 형사소송에 준해서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당사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형사 절차에 준해서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에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그 자체가 벌써 정치적 중립을 기할 수 없다. 따라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국회에서 이미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문제다라고 이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 3명은 국회에서 추천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 포함하고 있는 가치들에 대해서 국민의 다양한 견해를 녹여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 그것이 정치적 편향성이나 아니면 불공정한 재판을 방치하자는 취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 거부 등에 대해서는 그런 사회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고 가치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녹여내자는 취지지 정치적으로 탄핵과 같이 민감한 사건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답정너 판결을 하라 그런 취지에서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헌재 재판관 구성을 다양성을 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헌재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냐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것이니 입 다물고 있어라 라고 할 것 같으면 법관의 제척, 회피, 기피가 왜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재판장이고 제 아내가 재판 보러 왔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법률상 제척 사유입니다. 제가 재판할 수 없습니다. 재판에서 빠져야 됩니다. 재판한다면 무효입니다. 그런데 저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거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한다고 그게 공정한 재판으로 인식이 되겠습니까? 공정성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저는 요즘 제 아내하고 사이가 더 안 좋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저는 재판은 결과도 공정해야 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성 자체를 의심받을 만한 일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결과가 아무리 공정하다고 떠들어도 새로운 갈등과 분쟁이 시작될 뿐입니다. 그래서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는 겁니다. 재판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는 선의에 기대서 모든 것을 처리한다면 제척, 기피, 회피 제도는 전혀 필요 없죠. 가장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보여준 정치적 편향성에 비춰보면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정이 없어도 재판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얻기 어려운데 재판과 관련해서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있고 절차와 관련돼서 공정성 시비가 있다면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커다란 사회적 갈등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특히 탄핵 심판 절차의 특성 때문에 위헌법률 심판과 같은 헌법재판과 탄핵 심판은 각각 다른 기관에서 심판하도록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준용되는 탄핵 심판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지점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다른 탄핵 심판과 달리 매우 이례적으로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5차 변론기일에서부터는 증인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하고 윤 대통령은 직접 신문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방어권의 심각한 침해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유 중에서 내란죄 부분 철회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준비기일에서 탄핵 심판의 쟁점을 내란죄 부분을 뺀 4개로 정리하니까 내란죄 빼고 가도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됐고 당연히 소추 대리인단 측에서는 빼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험이 돼서 이번에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 중에서도 내란죄 부분은 빼겠다고 한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계속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증거 신청 예단을 가지고 계속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결정에서 4대 4가 나오니까요. 이제 다급해진 것 같습니다. 문영배 헌재 소장이 이제 그토록 말이 많고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무리하게 변론 종결하고 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헌재가 나서서 선고를 앞두고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거 인용 결정할 테니까 반드시 따라라.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니까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헌재에서 이 또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영배 권한대행의 SNS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당사자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뺀다면 이 사건 탄핵 심판과 가장 이해관계가 큰 사람이 유력한 대권 주자로 고명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일 겁니다. 그리고 SNS 관련해서 대법원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위원 제7호에 의하면 법관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야기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SNS 사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 논란, 그 배우자가 계엄 직후에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윤석열 퇴진 특별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 관련된 헌법소원을 그 단체가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편향성을 보고 이것이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고 당연히 다양성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거니까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보고 국민들이 어떤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공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만. 자, 의원님들, 우리 국회는 국회법 60조에 의하면은 상임위에서는 일문일답을 원칙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장동혁 의원처럼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기회를 제가 주지 않겠습니다.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증인석에서 답변해 주시고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은 제가 이미 주지한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우리 국회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이 아닙니다. 일문일답의 답변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회는 이 다음부터는 제가 안 주겠습니다. 일괄 질의라고 하는 것은 질문 여러 개를 한꺼번에 물어본다는 뜻이고요. 질문 자체가 긴 경우에는 일괄 질의가 아니에요. 1분 1답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7분 지났으니까 답변 기회를 안 줘도 되겠나요? 그 말씀 아니에요? 아니 7분 이내 하게 돼 있으니까 안 줘야 맞는 거죠. 답변 기회 안 주셔도 됩니다. 아니 위원들 질의 시간에 위원들 대략 답변 주셔야죠 위원장님. 아니 일문일답의 질의 형식이 돼 있고 내가 이미 고지를 했잖아요. 몰라서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면은 실천을 해야지요. 제 질문 딱 하나씩이었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기회 안 주셔도 됩니다. 아니 제가 드린다고 했잖아요. 드린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 다음에 여야를 불문하고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기 그게 국회법에 위배되는 얘기입니까? 그건 상식과 상대 아닙니까? 자 우리 말씀하십시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은 지금 헌재 심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다해서 말씀드릴 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대행님과 예. 유사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헌법에 대한 모든 법률의 위반 여부 그리고 중요한 국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탄핵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정말 공정하고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상식에 맞아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 좀 봐봐요. 그러한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권한대행이 과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라는 논쟁서부터 시작해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왜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그러한 조항이 있는 것인가. 왜 우리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여야가 투표에 참여를 해가지고 여야 합의로서 이러한 사람들을 합의라는 것이 만장일치라는 것이 아니고 여야가 투표 과정에 참여하고 인사청문회에 참여해서 왜 그렇게 이제까지 임명하는 절차를 단 한 명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았던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모든 사안을 우리 국민들과
학자들이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헌법재판관님들은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판결이 아니면 정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중대한 이런 국민적 분열, 의견의 분열에 대해서 저는 현직 직무 정지된 총리입니다만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